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어떤 걸 좀 준비하셨나요? 네, 땡땡땡땡만 잘 내면 신용 등급 높아진다. 이 말을 한번 신용등급. 골라봤습니다.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힌트를 드린다면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온라인 상품 이렇게도 불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 월급날 통장에 이체 문구가 적혀 있을 겁니다. 네, 힌트를 들어보니까 그 땡땡땡땡에 들어가는 게 국민연금인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 이 국민연금이랑 신용등급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네, 오는 10월부터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내는 사람이 대출금 연체율도 낮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의 신용 점수를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이슈픽에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용 등급의 중요성까지 재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궁금한 게 기존에는 그럼 신용평가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뭐 가점 부과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만 10월부터는 국민연금 성실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가장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납부 개월 수별로 차등 가점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 이력 부족자들은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서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초년생들이 우선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은 대표적인 계층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최대 55만 명의 신용 점수가 오를 것 같은데 24만 명이 34살 이하 청년층입니다. 개인별로는 최대 41점까지 가점을 받아서 대출, 금융비용 등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 공공 분야의 이런 개인 정보를 민간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는 되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네, 충분히 궁금증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 정보 이렇게 약 4,800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한다고 하면 누구나 그런 의문 가지실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안 걱정이 들지 않도록 동형 암호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홍길동 씨의 금융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한다고 하면 그동안은 이름 홍길동 이렇게만 암호로 만들고 뒤에 따라붙는 숫자 정보는 그대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형 암호 기술은 이미 본 자료까지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더 안전하겠죠. 네, 그렇군요. 또 이 신용 등급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존의 신용 등급제 대신에 이제 신용 점수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평가 체계 기준을 등급에서 점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턱 효과로 인해서 애꿎게 피해보는 이들이 생겨나선데요. 예를 들어 신용정보회사 A에서 신용점수가 665점에서 749점인 경우에 6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문제는 664점의 경우에는 665점이랑 실제 신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단 1점 차이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주의 등급이다 보니 1, 2금융권 대출이 막히고 고금리에 내몰리는 이들이 생겨나는 건데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이 신용 점수제가 도입이 되면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은 이제 없어지는 건지 또 저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1점 단위로 이런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정밀한 신용 진단이 가능해질 겁니다. 또 금융 소비자와 은행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한 신용 등급 내에서도 신용 점수에 따라
금리 수준을 보다 세분화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제와 같은 이런 문턱 부작용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후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내 신용 등급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사실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일단 뭐 신용평가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텐데 KCB나 나이스 같은 그런 신용평가사 사이트가 있고요. 또 네.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페이코 등과 같은 핀테크 업체, 또 자산 관리 앱, 인터넷 은행 등에서 횟수 제한 없이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신용 점수가 높고 또 빚이 많으면 신용 점수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을 텐데요. 실제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뭐 맞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아서요. 어떤가요? 사실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사실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요, 그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거나 금융 이자 연체 등의 사례가 많을 경우에는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소득 대비 대출금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흔히 이용하는 대출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인출 비중이 높아도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네, 이 신용 등급은 대출 승인 같은 금융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하게 될지 모르는 금융 거래를 위해서요, 수시로 확인을 여러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높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체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관리에 유의를 해야 하고요.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등은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이후에 서류를 제출을 하면 신용 등급의 가산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자와 신용 등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한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신파일러, 이 말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신파일러. 네, 신파일러 뭐 직역을 하면 얇은 파일 뭐 이런 뜻인데요. 한 금융상의 정의로 치면요, 2년 동안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안에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 이력 적은 사람들을 신파일러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을 좋게 주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없어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없는데도 낮은 신용 등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신용 점수제가 도입이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신용카드 실적이 없으면 오히려 신용 등급이 낮게 책정이 되는군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신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금융권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이 신용이란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쌓이는 게 아니죠.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